안녕하세요. 김뽀삐입니다. 드디어 문풀과 기출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네요. 지금부터는 개강론 회독으로 쌓은 지식을 적용해보면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죠. 2, 3월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들을 점검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잘못 알고 있던 혹은 미숙한 지식들을 다시 제대로 암기하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틀을 재정립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6월부터 기출, 뱃셈의 문풀, 타강사의 문풀, 개강론 회독, 고시문, 법, 논술, 회의실을 고정적으로 하면서 뱃셈의 회의실 강의를 추가하고 4, 5월에 말씀드렸던 미니 모의고사를 간간히 했습니다. 공부량이 꽤 많아졌죠. 그럼 지금부터 재수 이상 선생님들의 6, 8월 공부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문풀입니다. 저는 뱃셈의 문풀과 임셈의 문풀을 병행했는데요. 뱃셈의 문풀은 아테나를 요약해놓고 빈칸 뚫기로 만들어진 프린트의 형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구조화하는 데에 좀 더 목적을 두고 공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뱃셈의 문풀을 개강론을 회독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그 대신 문제를 해석하고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용도로 임셈의 문풀책을 따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혹시 재수 이상 선생님들께서 개강론을 회독하다가 좀 자주 봤던 이론이 나왔을 때 넘어갔던 이론이 있지 않나요? 저도 재수생이 되다 보니까 2년 동안 아테나를 봐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건 당연히 알지 하고 넘어갔던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론들을 임쌤의 문풀책으로 다시 풀어보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역시 대충 읽고 지나가면 안 됐었던 거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되면 다시 그 이론을 회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론이라도 아테나에 있는 내용과 다른 강사의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임쌤 문풀책의 내용을 보면서 개념을 확장해 가기도 했고 아테나에 없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면 중요한 이론들을 따로 뽑아서 아테나에 단권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임쌤의 문풀을 문제를 푸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할 때 뒤에 있는 해설로 채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쓰여진 설명들을 보면서 아테나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책에 없던 내용들을 새로 공부하면서 이론 공부를 해나가기도 했습니다. 책 하나를 샀을 뿐인데 정말 활용도가 높죠. 이 책 한 권으로 문풀도 하고 단권화도 하고 개념도 확장하고 할 일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책 한 권에 정말 많은 지식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6, 8월 3달 동안 이 책을 서브 개강론 책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개강론 공부를 할 때 옆에 이 책을 펼쳐놓고 모르는 이론이 나왔을 때는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모르는 이론들을 찾아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기본서와 뱃셈 문풀, 타강사의 문풀, 민쌤의 요약집을 다 펴놓고 그날 공부하기로 했던 책을 위주로 보면서 헷갈리거나 혹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펴져 있는 모든 책에서 그 이론을 찾아보면서 그 이론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넘어갔어요. 만약 내가 메인으로 다루는 책에 설명이 부족하면 여러 책을 참고해서 설명을 추가하기도 하고 내 책에는 없는 정의 혹은 신이론들을 추가하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타강사의 문풀을 풀 때는 너무 깊고 세세하고 꼼꼼하게 푸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따라가기로 했던 강사와 용어나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도대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오기도 하고 두 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들을 모두 깊게 다루게 되면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내가 따르기로 한 강사를 메인으로 생각하고 따르되 타 강사의 문풀은 참고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인데요. 저는 6월부터 격일로 기출을 회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기출, 다음 날은 문풀, 그 다음 날은 기출, 또 문풀, 기출, 문풀, 기출, 문풀식으로 회독을 하다가 이렇게 1회독이 끝나면 아테나와 임쌤의 문풀을 병행해서 또 회독을 하면서 1회독을 하고 또 이렇게 1회독이 끝나면 다시 기출과 문풀을 병행해서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아테나와 임쌤의 문풀을 병행해서 1회독을 한번 했더니 6, 8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병행해서 계속 루틴을 돌리니까 6, 8월 3달 동안 기출을 총 2회독, 문풀 2회독, 아테나 2회독, 임쌤의 문풀 1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놀이지도 기출을 공부하고 다음 날에는 놀이지도 문풀을 공부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전날 기출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나 헷갈렸던 것,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음날 그 과목을 공부할 때 더 꼼꼼하고 자세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기부여가 더 잘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출은 실제 시험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을 경우에는 더 경각심을 갖게 돼서 다음날 공부할 때 좀 더 꼼꼼히 보게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기출을 공부할 때는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낼 때 서술된 용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문제에 나온 지문 예시를 암기하고 문제의 해설을 공부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뿐만이 아니라 문제 속에 나와 있는 다른 지문들의 이론들까지 모두 분석하면서 다음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예상 문제를 추측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출을 하나씩 다 뜯어서 공부하다 보니 기출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강사님들의 기출책을 보면 밑에 기출의 해설 부분에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이런 모범 답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최대한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채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써야 하는 게 서술 답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긴 문장으로 된 정의쓰기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을 아예 통으로 암기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긴 문장을 어떻게 다 똑같이 외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우다 보면 얼추 비슷하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 선생님들께서 기출 공부를 하실 때에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해설 부분도 외우고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의실입니다. 저는 6월쯤부터 뱃쌤이 따로 다뤄주시는 누리문풀이라는 강의를 따로 결제해서 수강했는데요. 해설서, 이해자료, 실행자료에 대한 해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들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회의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 시행되는 해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도대체 회의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도저히 공부에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잠재워지고 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도움도 많이 됐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런 회의실을 암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에는 회의실에 있는 소제목도 외워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소제목 말고 자세한 내용들을 외워야 하는지 갑론을박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몇몇 선생님들께서 이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는 그냥 외우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그때 외울 걸 하고 후회하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그냥 외우자 하고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만약에 이걸 외우지 않았을 때 이게 시험에 나와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안 외워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때 외울 걸 하고 후회를 할 것 같다면 그냥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의실에 소제목들을 어떻게든 외우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시험을 쳤는데요. 1차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차 시험 때 이 소제목으로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외워서 후회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리문풀 강의를 진행하면 뱃쌤께서 나눠주시는 문풀 프린트가 있어요. 이 문풀 프린트들을 한번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개강문서처럼 매주 회독하면서 복습, 복복습, 복복복습을 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만약에 뱃쌤의 강의를 수강할 생각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문풀을 문제만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독을 누적적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차를 병행하시거나 혹은 미리 2차를 조금 대비하고 싶다 하는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회의시를 읽을 때 눈으로만 읽기보다는 말로 설명하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2차의 면접 연습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읽을 때 내 평상시 목소리와 말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듯한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를 연기하면서 읽다 보면 문장에 적합한 조사나 서술어 그리고 적절한 어휘를 빠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과 말투까지 정돈이 되면서 면접용 말투가 완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줄글로 되어 있는 글씨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듯한 말로 바꾸면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해를 한번 거치고 내뱉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실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아 놀이 중심을 강조하는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놀이를 읽어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협력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는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공동체는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구하고 성찰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며 교육 실행력을 제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다가 졸음이 쏟아지거나 회의실을 그냥 읽기 지겨울 때에는 일어서서 집안을 걸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요. 재밌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꽤 좋았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확인학습입니다. 이건 뱃쌤의 강의를 수강했던 선생님들에게 한정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뱃쌤이 수업하실 때 나눠주셨던 확인학습 프린트 기억나시나요? 아테나의 줄글을 빈칸으로 뚫어서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나눠주신 프린트였는데요. 이 확인학습 혹시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개강론을 공부하실 때만 이 확인학습을 풀고 문풀이 들어갈 때는 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확인학습을 개강론 회독과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도 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알바 시간을 활용해서 확인학습을 풀었는데요. 하루에 한 파트를 다 보기보다는 한 파트를 3, 4일 정도의 분량으로 쪼개서 줄글로 된 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유추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아테나와 같은 글이긴 하지만 프린트라는 형식으로 바뀌기도 했고 빈칸이 뚫려있기 때문에
아테나를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테나를 공부하면서 지나쳤던 부분들을 이 확인학습으로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저는 알바를 하면서 이 확인학습을 읽어봤기 때문에 확인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나 헷갈렸던 이론들을 메모장에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더니 머릿속에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학습을 공부하는 주기는 개강론과 기출과 똑같이 하지 않고 되도록 다른 영역을 볼 수 있도록 루틴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 당일에 개론서나 기출을 공부할 때 의사소통을 공부했다면 확인학습은 신체운동 건강 영역을 보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파트를 보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루에 2 영역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기출과 문풀, 개론서를 모두 회독하다 보면 복습하는 텀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했던 이론을 다시 한 바퀴를 돌고 그 이론으로 돌아가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공부했던 이론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학습을 통해서 랜덤으로 파트를 돌리다 보면 복습 주기가 더 짧아져서 복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뱃쌤의 강의를 수강했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확인학습 프린트를 다시 꺼내서 이 용도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 8월의 공부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6, 8월은 3달이나 되는 긴 시간이기도 하지만 엄청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게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 진도가 늦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선생님들과 다른 선생님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또 다른 선생님들보다 공부를 조금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시는 선생님들, 암기가 잘 안 돼서 촉박한 선생님들 등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파악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속도로 가던 어디까지 암기했고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건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한테 최적인 계획을 내 페이스대로 하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전인 시험이잖아요. 조급한 마음과 촉박한 마음으로 달리다 보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니 나를 제일 잘 아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기만 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